안녕하세요. 드럭스루 이학사입니다. 더 글로리 시즌2가 곧 공개될 예정인데요. 문도훈님의 복수극과 권선징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와중에 시즌1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복수 빌드업을 완성하기 위해선 역시 건강이 중요하죠. 더 글로리 시즌2 공개에 앞서 문도훈님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약사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즌1 2화에서 문동훈님은 빈혈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잠깐 언급되는데요. 우리 스윗하신 주교정 선생님께서 스토커처럼 학교로 찾아와서 친히 알려주셨죠. 문동훈님은 피검사한 거 수치가 매우 안 좋아서 6개월 정도는 빈혈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빈혈이란 적혈구의 숫자나 적혈군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정상치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신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곳곳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적혈구 숫자가 적을 경우 필요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빈혈 기준은 성인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3g/dL 이하, 여성의 경우 12g/dL 이하입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게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인데 보시면 안에 Fe 철이 있죠. 그 주기율표 예전에 외워보셨을 거예요. 이희립의 비키니 나만 알지 뭐였더라?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Fe 요 철이 요 철이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데 철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철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질 수 없고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요 철결핍성 빈혈이고요. 성인은 여성의 경우 5명 중에 1명, 임산부는 무려 절반, 남성의 경우에도 약 3%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이 철은 대부분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이 부족한 음식을 먹거나 만성 영양 결핍일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문동훈님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했잖아요. 자퇴한 후에 갖은 고생을 겪은 것으로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기에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분이 결핍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달 생리기간에 많은 생리혈이 나오는 여성의 경우 특히 철결핍성 빈혈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문동훈님의 빈혈은 과연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드라마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이분께서 그 주여정 선생님의 동료 의사분이었죠. 아니 HCT 수치가 이 지경인데 그냥 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HCT란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피를 뽑아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은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게 위로 뜨면서 이와 같이 층이 분리가 되는데요. 헤마토크릿 HCT란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문동훈님 아무래도 헤마토크릿 비율이 정상 범위 미만인 철결핍성 빈혈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적혈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철 또한 부족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검사표가 살짝 공개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빈혈 검사 결과라고 해서 총 3가지 항목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는 혈청중 철이에요. 말 그대로 철 수치죠. 보통 팔의 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측정을 하게 되고 결과상 요 범위는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50에서 170이 정상, 여성의 경우는 50에서 130이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문동훈님은 128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혈청중 철은 정상 범위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UIBC, TIBC라는 건데 요 TIBC는 우선 총철결합능을 뜻합니다. 철결합능은 트랜스페린이 철과 결합하는 능력을 뜻하는 건데요. 요거는
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은 이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동수단 셔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트랜스페린을 운반하는 셔틀이에요. 트랜스페린에 이 FE3 플러스 철 두 개가 각 탑승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철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량의 철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 간이 트랜스페린을 더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상태, 철결핍성 빈혈일수록 TIBC, 총철 결함 등과 UIBC는 그 수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없는 철을 최대한 짜내기 위해서 간에서는 이 트랜스페린이라도 계속 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문도훈님의 UIBC, TIBC 수치는 다행히도 정상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보시면 TIBC의 경우 정상 범위는 240에서 450 사이인데 문동훈님의 TIBC는 342이고요. UIBC 경우에는 111에서 343 사이인데 UIBC는 185를 띄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이 혈청철이나 TIBC, UIBC는 철결핍성 빈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데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에는 당연히 철 수치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 적은 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간에서 트랜스페린을 많이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TIBC와 UIBC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문동훈님은 분명히 철결핍성 빈혈인 것으로 드라마에서는 암시를 했는데 TIBC와 UIBC는 정상 범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나 해서 간이 좋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간에서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트랜스페린을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UIBC와 TIBC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페린을 만들어내는 간이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치가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살짝 보면은 간 수치에 대한 내용도 살짝 공개가 돼요. 이 AST와 ALT라는 것은 간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행히도 AST와 ALT 또한 정상 범위 40 IU/L 미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문동훈님은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으나 그 정도가 크게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복수하는 틈틈이 철분제만 잘 챙겨 드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곧 공개될 더 글로리 시즌2에서 문동훈님이 원하는 속 시원한 복수곡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